첫째, 민족사의 조감에서 우리 민족사의 그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징은 뭐라고 들 수 있어요? 자,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2000년간을 뚝 떼서 약 2000년의 역사로 이제 편집을 해놨는데, 그러면 자, 2000년 중에 930일의 외침을 받았다는 것은 매년 한 해 걸려서 침략을 받은 그런 순환을 받은 민족이죠. 그죠? 코피 터지고 성폭 갱랑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외침의 말하자면 통계가 무엇까지 집어넣느냐면, 일본 왜구가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배 몇 척이 와서 노략 지른 거, 그것도 그 관청에서 기록을 남기죠. 그 상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 통계를 낸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큰 대전쟁은 불과 몇 번 안 되는데, 소소한 그 좀벌레들이 온 것까지, 좀도둑까지 온 것까지 그 외침의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맨날 저 터지고 말도만 지내왔다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민족사의 특징을 뭐라고 들으냐면 사료 빈곤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료가 빈곤하다. 왜 빈곤하냐? 말살됐기 때문이다. 왜 말살됐느냐? 우리 역사가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보다 보잘것없다면 말살됐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역사가 중국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의 우월했던 과거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훼손하기 위해서 말살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사료가 빈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료가 말살, 왜곡, 와전된 과정과 배경 이유를 말씀드린다 하죠. 첫째, 외침에 의해서. 두 번째, 중국 사세에 의해서. 세 번째, 일본인들에 의해서. 네 번째, 우리 민족 스스로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왜곡, 와전, 말살, 둔갑, 와전, 인멸, 소각됐다는 얘기죠. 첫째, 외침에 의해서는 AD 244년에 우리나라의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의 수도 환도산성을 함락시켰다는 걸 교과서에 우리 배운 바 있죠. 예. 근데 이 함락이라는 단어도 우리 민족 주체사가들은 분탕질이라고 합니다. 분탕질. 이게 뭐냐면 태울 분자, 끓일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함락됐던 것보다도 우리의 문화, 역사서들이 더 인멸되게 된 표현 보면 분탕질 당했다는 게 더 심하죠. 그러면 AD 244년에 관구검이 이제 환도산성을 분탕질했는데, 이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수도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름이 네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환도성, 그 다음에 국내성, 그 다음에 이 통구, 그 다음에 집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분명히 짚은다면 이 압록강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음에 거기에 하천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이 통구합니다. 이 양 하천을 끼고 국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국내성은 이 성 이름인데 평지에 있는 평지성. 그 다음에 이제 환도산성은 어디에 있냐면 국내성으로부터 2.5km 정도 떨어진 부분에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에. 근데 이 환도산성이 면적이 88,000평. 이 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 높이가 450 내지 650m 산입니다. 약 9만 평 되는 그 대지를 이런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건 대단한 요새죠. 여기에 약 360도 중에 20도 정도만 빼꼼히 남쪽으로 튄 부분을 돌로 싼 성, 이게 환도산성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전부 이쪽으로 다 싸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통구하라겠죠. 그래서 이 환도산성, 국내성, 통구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집안이라고 합니다. 집안. 근데 왜 집안이라고 할 만도 합니다. 거기 완전히 분지 형태입니다. 이 압록강 건너 남쪽으로도 산이고 동서남북 거의 산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수도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알겠죠. 근데 집안이라는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들어갈 때 안내인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버스 타고 청주에 올 때, 청주에 근접 올 때 안내인이 우리는 이제 청주로 들어갑니다, 전혀 이상한 게 없죠. 그렇게만 알았는데 우리가 나올 때 안내인이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내라는 의미입니다. 집안. 그만큼 여기에 그 분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고구려의 고분이 12,000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개토대왕 비도 있고 장군총도 있는데 장군총 규모만 하더라도 얼마냐면 이 밑변이 30.3m, 높이가 12.4m입니다. 4층 건물 높이인데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장군총을 봤을 때 벽돌로 착착 쌓아 올린 그런 무덤이죠. 근데 벽돌 하나의 두께가 1m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화강암으로 쌓아 올린, 그래서 이 장군총을 동방의 피라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고구려 수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고구려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고구려 하면 왠지 가슴이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예, 손든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자, 고구려가 왜 흐뭇하냐? 그 첫째 이유가 뭡니까? 영토가 광대했다는 거죠. 영토가 광대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대륙 정권에 맞서서 거기에 굴러지 않았다, 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과연 고구려는 참 뿌듯한 그런 나라죠. 그러면 고구려가 그렇게 고구려다울 수 있고 뿌듯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데서 원동력이 됐던 게 화랑제도라 했죠? 고구려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과서에서 취급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고구려의 성격만 뭐 용맹하고 뭐 말 잘 쓰고 팔 잘 쓰고 이런 정도 나왔지. 근본적인 그런 영토를 많이 넓히고 대륙 정권에 굴하지 않았던 그 이유의 근본 이유는 그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사인 삼국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았던 그 단어가 뭐냐? 요걸 한번 들어본 분 있습니까? 다물. 다물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사람은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이 다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되찾음. 자, 물르다, 다시 물르다 그런 말도 하죠. 되물리다. 예? 이게 되찾음,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고구려에 관한 그 삼국사기 동명왕편에 이 다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놨느냐 한번 보죠. 여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구려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어, 위, 말하다, 이야기한다, 위, 복구토, 토, 위, 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말로 구토를 회복하는 것을 이 위는 영어로 이즈나 마찬가지죠. 다물이라고 말한다.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동명왕편에. 자, 그러면 자, 이 구토라는 게 뭐냐? 요게 고조선 얘기예요. 고조선. 예, 조상의 땅. 에? 그래서 구토를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말한다는데 고구려의 국시입니다. 제1의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땅을 최초로 차지한 그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다물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다물군이죠. 응?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외국 군대를 이기면, 외국 그 팀을 이기면 사기가 높아지죠. 우와 하고 뭐 텔레비 시청률도 제일 높죠. 근데 우리가 영토를, 조상의 영토를 새로 찾았다 그러면 국민들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대단히 올라가죠. 그 새로 찾은 부분, 이것을 다물군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고구려는 옛 조상의 땅을 찾는데 제1의 국가 목표를 삼았던 겁니다. 에? 그래서 이 다물도,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전선을 누비면서 그 병사들과 같이 진군했죠. 진군할 때 부른 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물 흥방가입니다. 다물 흥방가. 근데 이 다물이라는 말이 더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현명치 못해서 방탕을 하든지 뭐 노름을 하든지 해가지고 할아버지 땅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똘똘한 손자가 나올 수 있죠. 똘똘한 손자가 할아버지의 땅을 되찾는 데 있어서 이 할아버지의 땅이 얼마만큼 했다는 걸 아는 것이 더 되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연수부장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저를 이제, 예? 저 질책하는 눈치들이 좀 보이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건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삼국사계에서 이 다물이라는 말을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국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삼국사계에 이 다물이라는 말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을 외면하고 피해가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그러면 해방된 뒤에 이 다물이라는 말을,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계에 있는 다물이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가 고구려다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단어가 다물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조선의 영토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 고조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 고구려의 관계는 어떻게 보느냐. 고구려는 고조선의 장자격이라고 봅니다. 왜? 역사적으로 고구려는 삼국사기의 연표상에는 705년으로 되어 있지만 기사문 중에는 약 9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 즉 단군조선의 초기는 어떤 그 문화 형태냐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것은 역사적 발전 맥락으로 볼 때 왕권이 확립된 왕국다운 왕국이 성립되는 시기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고조선은 산동반도 근처에서부터 반주, 한반도 일대를 다 차지했던 대제국입니다. 근데 왕이 혼자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을 제후를 파견해서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제후국으로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가서번, 부여, 옥조, 동예 이런 나라도 단군조선이 말하자면 제후국에 불과한데 중기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철기 문화가 발전됩니다. 그죠? 철기 문화의 발전은 농기구가 철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작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 그 제후국들이 경제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무기가 청동기에서 본격적으로 철제 무기로 바뀌죠. 이건 첨단 무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과 무기체계의 발전을 가지고 이 제국들이 중앙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분리 독립해 나가는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가서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군조선은 어떤 정도냐? 여러분이 단군을 알 때 단군이 고유명사입니까? 보통명사입니까? 고유명사죠. 보통명사라고 생각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단군조선은 우리의 민족 주체사들에 쭉 보면 47명의 단군이 2096년간 다스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단국이라든지 뭐 다른 단군색이라든지 47명 단군, 1대 단군 왕검, 2대 단군 부루, 3대 단군 가륵, 4대 단군 오사구, 5대 단군 구울, 47대 단군 고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조선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는 단국대 윤래한 교수 책에도 그 47명의 단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도 왕을 단군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단군이란 말이 고유명사입니까? 단군이란 말은 그래서 보통명사입니다. 역사의 길이로 보나 또는 그 영토가 울창으로 보나 고구려의 국시로 보나 고구려가 단군조선의 장자격이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신 분만 한번 박수 쳐보세요. 네. 자, 그러면 고구려가 소장하고 있던 고구려 시대 것과 고구려 이전에 즉 고조선 시대의 역사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관구검의 한도산성 그 분탕길 때 다 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신지비사. 신지비사라는 건, 신지라는 건 고조선 시대의 역사 편찬
오늘 하는 사람이 신지입니다. 사관입니다. 신지비산, 비사, 그 다음에 해동비록, 신지비사 역술, 유기백권, 그 다음에 단군기, 이런 책들이 이 관극음에서 불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역사, 그 중요한 고구려와 고조선의 역사책들의 원본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된 걸 우리는 배웠죠. 자, 사비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어땠습니까? 건물이란 건물, 집이란 집 모조리 불타 없어졌죠. 그 다음에 또 삼천궁녀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네카임에서 빠져 죽었다. 근데 궁녀가, 보통 여자들이 궁녀가 됩니까? 팔등신들 이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빠져 죽었으니 저쪽 남쪽 사투리를 쓴다면 워매 아까부러, 예? 그건 이제 둘째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 문화재가 있습니다. 1994년 5월에 93년 5월에 그 부여에서 발굴된 이건데, 이게 금동향로입니다. 금과 동으로 합금해서 만들었어요. 요 높이가 64cm, 요 지름이 19cm입니다. 아주 큰 것도 아니죠. 여기에 사람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65마리가 있는데 18명 사람 중에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짐승들이 귀를 기울이고 감상하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뾰족뾰족한 봉우리가 74개의 봉우리입니다. 아주 진기하고 정치한 그런 작품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존이 됐느냐? 그 불타는 와중에서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우물 속에 집어던져요. 그래서 1300년 동안 이 고이 잠들고 있다가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됐죠. 이 모조품, 똑같은 재질로 해서 만든 모조품만 해도 29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책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책들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백제의 역사책 고흥의 서기, 이것이 이름만 전한다. 딱 한 권입니다. 백제의 역사책. 그죠? 그렇게 배웠는데 단기고사나 조대기, 이런 책들도 그때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단기고사, 단군조선시대의 역사죠. 조대기, 이건 뭐냐면 이 우리 민족의 북방계열 역사책이 조대기입니다. 고조선과 고구려에 관련된 그런 역사책이 조대기, 이런 책들이 원본들이 또 훼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233년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의 수도 개성이 함락이 되고 강화도로 우리가 천도로 온 기억이 있죠. 그때 세계를 제패한 그 여력을 모아서 원나라가 고려까지 수중에 넣으려고 쳐들어왔지만, 고려는 수도를 옮기고 39년간 버티고 항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화도와 육지와의 거리가 몇 미터쯤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700m입니다. 700m를 하해주고 세계 초인류 강대국과 우리가 겨루고 버텼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육지로 나갈 때도 항복조약을 한 게 아닙니다. 강화조약. 이건 뭐냐면 평화조약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자. 국권을 빼앗기고 나간 게 아닙니다. 아무튼 개성이 적중에 39년간 있을 때 개성에 있던 고려의 문화재, 유물들이 대거 훼손이 되면서 해동고기나 삼안고기, 이러한 우리의 역사책들도 소실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일어나서 부산에서 수도 한양까지 불과 며칠 만에 쳐들어왔습니까? 20일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배울 때 파죽지세라고 배웠어요. 대를 가를 때 칼을 들이대고 약간 틀으면 금이 쫙 가죠. 이게 빨리 가기 때문에 대를 째게 할 때 가는 금처럼 순식간에 이게 이제 진전이 되는 그런 거 파죽지세라고 하죠. 그럴 때 수도 한양이 비워졌습니다. 선조가 수도를 비우고 의주로 피신을 갔죠. 그때 이 수도 한양에 남아있던 노비들이 노비 문서를 속아간답시고 이 서고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니 서고에 다 타버리죠. 거기다가 왜군 중에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악대나 의장대가 특수부대입니까? 보통 부대입니까?
특수부대요. 인명살상을 본 목적으로 않는 부대, 이제 그런 특수부대들이 있죠. 일본군에는 특수부대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도자기공들을 생포해서 일본으로 납치해가는 부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도자기공 납치하러 온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서적을 색출해서 이것을 그대로 포장해서 일본으로 빼돌리는 부대. 2개의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임진왜란 때 4대 사고 중에서 전주 사고만 남고 나머지 사고가 다 불타고 나머지 귀중한 책들이 다 일본으로 빼돌렸는데 그 책들이 지금 어디에 우리 고서들이 제일 많이 있냐면 일본 왕실의 도서관에 제일 많이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전주 사고도 나중에 강화도로 옮겼다가 병인양요 때 불란서 군대들의 포격을 받고 일부는 불타고 일부는 불란서 군대들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우리 역사책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사서들은 훼손당하고 소실되고 빼앗기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료가 많을